자, 오늘 시티가 본머스 홈으로 불러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시티가 이번 경기 이전에도 본머스 상대로는 상성이 정말 좋았어요. 일단은 본머스가 승격하고 나서 시티 홈에서 9전 전승이었고 홈 아니고 전체적인 전적을 따져봐도 17대1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시티가 상성상으로 본머스한테 좋았는데 오늘 경기도 홈에서 나름 또 경기 내용까지 챙겨가면서 3대1로 승리했고 시티는 이제 아직 썬덜랜드가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간 순위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시티도 중간에 지고 빌라한테도 가장 최근에 지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 2위권이 승점이 되게 촘촘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쨌든 시티가 또 2위에 복귀한 건 기분 좋은 1위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경기에서 홀란드도 좋았고 셰르키도 좋았고 여러 선수 좋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훈 선수는 바로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로드리랑 매우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탈압박하는 리듬이라든지 패스 앞쪽으로 나가는 리듬 이런 것들도 다 로드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은 오늘 니코 곤잘레스가 확실히 후방에서 한번 공 지키고 뿌리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본머스의 전방 압박을 좀 무력화시켰던 장면들이 많았고요. 어쨌든 간 상대가 압박 들어왔을 때 그 빠져나가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두세 명 이득 보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압박이 심했던 그런 3선 미드필더 자리의 선수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오늘 니코 곤잘레스가 자기 몫을 잘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 2, 3인분을 해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티가 만들었던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의 기점이 니코 곤잘레스로부터 나왔고요. 오늘 저는 니코 곤잘레스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좋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몸의 방향을 정하는 능력들이 아주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고개 한두 번 돌려놓고 주변의 선수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고 그 선수가 없는 방향으로 몸을 되게 얄밉게 잘 돌려놔요. 사실 니곤이 덩치가 좀 커가지고 민첩성이 그렇게 있는 유형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빵이 크니까 등만 잘 지면은 상대가 결정적으로 뺏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피지컬을 잘 이용해서 공을 잘 가려주면서 잘 지키고 그 몸의 방향을 정하는 능력들로 공을 잘 지켰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그 6번 자리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사실 앞쪽으로 전진시키면서 드리블하면 그런 능력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저는 안정적으로 앞쪽에다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니코 곤잘레스는 앞쪽으로 줄 때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로드리가 평소에 하던 느낌으로 게임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리도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거든요.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로드리를 대체할 수 있는 후계자가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니코 곤잘레스가 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 이건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히 니코 곤잘레스의 그날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과르디올라가 되게 선발 라인업을 본머스에 맞게 잘 정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머스가 시티 상대로도 똑같이 전방 압박을 가져갔거든요. 자신들이 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전방 압박 가져갔을 때는 필연적으로 센터백까지 같이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본머스의 압박 견뎌내고 앞쪽으로 돌았을 때 그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오늘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죠. 아마 양 팀의 축구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 저는 이 셰르키의 선발이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셰르키가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 앞쪽으로 뿌려주는 그런 능력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셰르키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걸 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한방 찌르기가 이 홀란드의 뒷공간 침투 움직임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경기 특히나 또 좋은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과르디올라가 본머스의 뒷공간이 생길 걸 알고 선발을 잘 짜온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발 라인업과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시티가 굳이 오른쪽 윙어를 픽스해 놓지 않았던 것도 저는 유효했던 것 같아요.
굳이 오른쪽 윙어를 붙박이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른쪽 윙 자리에는 되게 유기적으로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포든이 빠질 때도 있고 실바가 잠깐 빠져줄 때도 있고 도쿠가 오른쪽 갈 때도 있고 셰르키가 갈 때도 있고 막 정말 여러 명이 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잉여 자원을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오늘 경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과 시티가 들고 왔던 아이디어나 플랜 A 다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득점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시티의 첫 번째 득점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두 골이 다 리코, 그 다음에 셰르키, 그 다음에 홀란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셰르키 헤더가 일단은 되게 치명적이었고 뭐 홀란드는 그런 1대1 찬스는 이번 시즌 폼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득점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홀란드 뒷공간 공략 좋았고 속도 죽이지 않고 쭉쭉 나가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리가에서는 음바페, PL에서는 홀란드, 분데스에서는 케인, 이 스트라이커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1대1은 그냥 거의 다 넣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은 다른 일반적인 선수라면 어떻게 충분히 놓칠 수 있는 찬스에서 그냥 넣을 거는 다 넣는다.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홀란드의 첫 골은 또 너무 안정적으로 잘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골은 저는 더 예술로 봤습니다. 일단은 셰르키가 양발이잖아요. 오늘 왼발로 전개해주면서 또 프리킥은 오른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셰르키가 완전히 5-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발인 게 패스할 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자세가 어떤 자세든 내가 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주발로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최적의 패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란드 두 번째 골도 몸이 돌아있는 대로 그대로 때려주면서 또 홀란드가 거기서는 퍼스트 터치가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수비가 오는 길 쪽으로 공을 쳐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가 내 등으로 어부발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수비가 강하게 컨택하면 파울,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파울하면 거의 퇴장이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홀란드를 건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퍼스트 터치를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치고 득점까지 확실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득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오늘 경기의 또 다른 포인트는 시티가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멤버의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선수들끼리 위치를 되게 잘 바꿨던 것 같습니다. 도쿠도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스위칭하고 베실바는 2-3선 되게 잘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실바가 그 뭐 라볼피아나처럼 뭐 센터백 사이로까지 내려가고 오늘 실바는 좀 후방 빌드업에 많은 힘을 도와줬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니코 곤잘레스가 오히려 실바보다도 살짝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셰르키도 내려와서 받아주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이 되게 로테이션 했고 사실 오늘은 포메이션이 큰 의미가 없었을 정도로 정말 여러 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게 또 본머스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전방 압박하는 팀들은 대부분 맨투맨을 좀 정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근데 시티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계속해버리면 그러니까 스위칭을 계속해버리면 사전에 정하고 왔던 그런 맨투맨이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나는 경기 뛰기 전에 그러니까 베실바 막기로 정하고 나왔는데 이거 나와보니까 자꾸 베실바가 아래까지 내려가네?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나? 앞쪽에 있는 포워드가 따라가야 되나? 뭐 요런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시티의 이런 면도 그런 본머스식 맨투맨의 혼란을 잘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좀 또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맨시티가 확실히 본머스에 비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효율성이 더 좋았습니다. 본머스는 에너지가 정말 큰 재료인 축구예요. 와다다다다다 뛰면서 전방 압박 막 걸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요런 게 포인트가 되는 축구인데 시티가 오늘 뒤쪽에 있는 선수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탈압박하는 그런 감들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무리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거기서 스무스하게 나간 게 계속 그 본머스의 체력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머스는 많이는 뛰는데 성과가 없는 식으로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머스의 축구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체력을 쏟아붓는 만큼 리턴 값이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만큼 리턴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계속 체력만 소모하는 그런 양상으로 게임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후반에 더 티가 날 수 있고 3대1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본머스가 어쨌든 따라잡으려면 더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데 그럴 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티는 또 교체 잘 쓰면서 선수들 집어넣고 시티도 이제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멤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3대1까지 만들고 거기서 이제 교체하면서 멤버 관리까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티가 빌라전에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 치고는 빠르게 반등으로 만들어냈다. 연패 흐름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경기력까지 쫙 올려서 아주 좋은 경기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시티 전체적으로 그냥 선수들이 좀 괜찮았다고 느껴지고 오라일리도 골 넣은 거 보면은 또 펩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저런 선수 성장시키는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이 아니었으면 되게 못했을 것 같은 선수? 그러니까 성장을 못했을 것 같은 선수도 믿음으로 계속 키워주면서 어느 정도 궤도 이상으로 올려놓는 건 펩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테우스 누네스도 사실 초반에 되게 흔들리는 경우 많았고 그리고 빅게임에서 수비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마테우스 누네스도 계속 쓰면서 성장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어엿한 주전 자원 내지는 스쿼드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올라왔고 오라일리도 뭐 시티 유스 출신이라 홍그팅그 이건 너무 좋은데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나 뭐 중앙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지금 시티가 미드필더 자원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 그랬을 경우에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여기서 이제 펩이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풀백으로 잘 돌렸고 결국에는 그런 풀백 기용이 계속 뛰게 만들면서도 유틸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는 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